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 이제 동영상 강의 3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5강 생식세포 분열과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건데, 앞에서 우리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우리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생식세포를 만드는 분열이다 해서 생식세포 분열이고, 다른 말로 우리는 감수분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감수분열. 왜? 수가 줄어들거든요. 우리 염색체 수가 체세포 분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면 생식세포 분열은 수가 줄어듭니다. 되겠죠? 그래서 감수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생식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생식세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얘기합니다. 자,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보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는 2회 연속적인 분열로 나타난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우리 중3 때 다 배웠었습니다. 생식. 그리고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모세포의 절반인 몇 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 요거 알아둬야 되죠. 자, 앞에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 똑같았어요. 맞죠?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둘 다 모세포와 동일했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도 절반, 그리고 DNA 양도 절반으로 줄어든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체세포 분열은 몇 개의 딸세포? 그쵸? 2개의 딸세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분열을 했는데, 이 생식세포 분열은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수 1분열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 때 우리는 그 2n에서 n으로 반감이 돼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2n은 왜 2n이다? 뭐가 있으면 2n이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n이라고 하면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2n이고,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없으면 n이라 그랬었어요. 이거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이 감수 1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냐면 중요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염색체 수도 절반, DNA 양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되나요? 자, 염색체 수와 DNA 양이 모두 반감된다라는 거. 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딸세포로 나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염색체 수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DNA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기 나옵니다. 간기는 우리 또 앞에서 배웠다시피 우리는 핵막과 인이 이렇게 관찰된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만 알아둬야 되는 거, 세포 주기 중에 가장 긴 시기가 바로 간기다라는 거. 그리고 핵막과 인이 관찰된다 했었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 및 DNA 복제가 일어납니다. 자,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DNA 복제 언제 일어난다? 그냥 간기 하면 안 돼요. 간기 중에서도 언제? 이제 외우고 있죠. 언제? S기 때. S기 때 DNA 복제 일어난다라는 거 중요한 사실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 1분열 들어갑니다. 감수 1분열도 마찬가지 전, 중, 후, 말기 4가지로 구분을 해 볼 겁니다. 자, 전기 때는 똑같아요. 염색체가 최초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전기입니다.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나와요. 상동 염색체가 얘네들이 접합을 합니다. 접합을 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예전에 배운 적이 있지만 알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상동 염색체가 2개가 달라붙어. 여기 보이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2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라는 거. 되나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 2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라는 거. 근데 이 이가 염색체는 그러면 몇 개로 나눠줄 수 있습니까? 1가닥, 2가닥, 3가닥, 4가닥 이렇게 해서 4가닥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가 염색체를 다른 말로 4분 염색체 4개로 나눠질 수 있다 해서 4분 염색체라고도 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핵막과 인이 사라져요. 맞죠? 그리고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형성되어서 동원체와 결합을 한다. 동원체에 달라붙는다. 그랬습니다. 동일하죠? 체세포 분열과. 그래서 이렇게 이가 염색체가 보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기로 넘어갑니다. 자, 중기는 말 그대로 염색체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중기인데 어떤 염색체가 계속 나오죠.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면 얘를 우리는 중기 때다. 언제? 감수 1분열 중기 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가 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후기로 넘어가면 후기 때는 자 아까 말했지만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어서 얘가 양극적으로 끌려갑니다. 볼까요? 동원체에 결합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양극적으로 막 끌려가요. 방추가 짧아지면서 뭐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양극적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되겠죠? 뭐가 분리되는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양극적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각각 이렇게 각각의 딸세포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이따가 여기에서 말기 때. 되나요? 자, 말기 때 이제 다시 이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실사자 해서 염색사로 다시 풀어집니다. 되죠? 그 다음 핵막과 인이 형성된다 그랬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딸액이 형성되는 거 똑같습니다. 뭐랑? 체세포 분열이랑. 되죠? 그리고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다. 얘는 다른 점입니다. 그죠? 2n에서 n으로 반감이 됐어요. 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으니까. 자, 여기 봅니다. 각각의 딸세포 보면, 자, 여기 보면 지금 상동 염색체가 없죠? 얘의 상동 염색체는 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딸세포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2n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n입니다. n. 되겠죠? n 되나요? 해서 감수 1분열 때, 자, 먼저 뭐 이가 염색체 관찰되는 거, 전기, 중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후기 때는 뭐가 분리된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그랬어요. 되죠? 그 다음에 말기 때는 다른 점은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되죠? 자,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그러면 DNA 양은요? DNA 양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반감. DNA 양도 반감된다라는 거. 왜? DNA 양은 쌤이 뭘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DNA 양은 염색 분체 수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염색 분체 수에. 되나요? 자, 근데 염색 분체가 우리가 요 앞에서 있었던 거랑 요 말기로 넘어오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반으로 DNA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 염색 분체 수가 줄어들면 DNA 양도 줄어든다라는 거. 그렇게 계속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 줘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감수 2분열로 넘어가 볼게요. 쭉 밑으로. 자, 감수 2분열도 한번 보면, 자, n에서 n으로 그대로 갑니다. 염색체 수 변화 없죠? 왜? 뭐가 분리되느냐? 얘가 분리돼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는 거. 되나요?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DNA 양은 반감돼요. 왜? 아까 얘기했죠? DNA 양은 뭐랑 관계있다? 염색 분체와 관련되어 있다. 염색 분체가 줄어들면 DNA 양도 줄어들어요. 그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DNA 양은 반감이 됩니다. 근데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요. 자, 염색체 수는 뭐랑 관계 있다? 대답할 수 있죠? 동원체 수랑 같다라는 거. 되죠? 동원체 수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되죠? 자, 여기 지금 우리 얘는 핵상이 n일 것이고, 그리고 염색체 수는 지금 한 개, 두 개 들어있습니다. n은 2. 맞죠? 얘도 n은 2. 되나요? 자, 근데 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감수 1분열 이후에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기가 있다, 없다? 간기가 없어요. 간기 없이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 간기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해서 DNA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거. DNA 복제 없어요. 간기 없다. 그리고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거 똑같습니다. 전기에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중심체로부터 방추사가 형성되어 동원체에 결합한다라는 것도 또한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중기. 중기는 말 그대로 또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는 거 되겠죠. 세포 이렇게 중앙에 배열된다 해서 중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갑니다. 후기는 자 동원체에 결합한 방추사가 마찬가지 짧아지면서 뭐가 분리되느냐.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염색 분체가. 자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면 염색 분체가 양극적으로 지금 각각 끌려가고 있는 게 보이죠?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세포 양극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우리 앞에서 체세포 분열일 때는 우리 후기 때 뭐가 분리된다고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되나요? 그러면 감수 2분열도 염색 분체가 분리된대요. 그러면 이게 체세포 분열 후기인지 아니면 감수 2분열 후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어떤 그냥 그림으로 제시해 놓고 이게 감수 2분열 후기인지 아니면 체세포 분열 후기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되게끔 되겠죠? 알아야 되게끔 이렇게 문제에 나오면 이게 체세포 분열인지 감수 2분열인지 어떻게 알까요? 뭘 보고? 어떤 애들은 이런 걸 보면 뭐 염색체 수를 보면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염색체 수는 뭐 알려주지 않습니다. 염색체 수는 그냥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림으로만 제시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체세포 분열 후기 쌤이 앞에서 그 앞강 그 14강에서 체세포 분열 후기랑 요 지금 감수 2분열 후기 요 모습이랑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각자 책에서 한번 보고 쌤도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자, 요게 지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체세포 분열 후기 모습이거든요. 자, 요 모습이랑 마찬가지 여기 보면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보이죠? 이 모습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후기 모습이랑 자 보이나요? 얘랑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자꾸 염색체 수가 다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염색체 수는 관계가 없어요. 수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이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뭐가 있고 없고 보이나요? 이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있고 없고일까요? 이거 참 대답을 참 들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무슨 차이냐? 얘는 뭐가 있다?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맞죠? 상동 염색체가 얘랑이 상동 요 작은 애랑 작은 애랑 이렇게 두 개가 상동입니다.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얘만 보여줄 거예요 아마. 이 둘 다 보여주지 않거든. 요 한쪽만 이렇게 보여주고 얘네 둘이 상동이다 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건 지금 염색 분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고 있는 거고 얘랑이 상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상동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없으면 감수 2분열 후기이고 그 다음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이거는 체세포 분열 후기다라는 거 되나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되겠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 다시 책을 한번 보면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거 똑같죠? 체세포 분열이랑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얘가 그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체세포 분열이고 없으면 감수 2분열 후기다라는 거 그거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기 가봅시다. 자, 말기 때는 자 염색체가 또 실처럼 풀어 헤쳐진다. 그러니까 염색사로 된다. 똑같고 핵막과 인이 형성되는 거 똑같습니다. 해서 세포당 2개의 딸액이 형성되니까 전체 세포질 분열 결과 몇 개의 딸세포?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딸세포의 이 염색체 수는 모세포와 같습니다. 이 모세포는 이 앞에서 봤던 이 전기의 이 모세포랑 같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이거 N은 2였잖아요. 그럼 얘도 N은 2가 되겠죠. 맞나요? N은 2.
되나요? 해서 이렇게 n에서 n으로 똑같이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다. 자, 근데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으나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을 때 DNA 양은 어떻게 됐다? DNA 양은 뭘로 판단한다? 대답했죠? 염색 분체 수로 판단한다. 되죠? 얘는 지금 염색 분체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닥 있어요. 근데 얘는 한 가닥, 두 가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가닥에서 두 가닥으로 변했네. 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DNA 양은 반감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DNA 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염색체 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예전에도 배워봤겠지만 까먹었을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이해하시고 개념 플러스 한번 볼게요. 자, 위에 보면 개념 플러스 해서 자,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은 뭘까? 그것도 우리 많이 봤었습니다.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절반인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이들이 수정한 수정란이 그러니까 EN이 되겠죠. N과 N이 결합해서 부모의 염색체 수와 같도록 되겠죠. 부모의 염색체 수와 같도록 함으로써 우리 세대가 거듭되더라도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감수분열 또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 예전에 감수분열의 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배웠던 거 되겠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가염색체 나오네요. 이가염색체는 우리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네 가닥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4분 염색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DNA가 복제된 상동 염색체가 서로 접합한 상태의 염색체를 얘기하는 건데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는 절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가염색체는 언제만 관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감수 2분열에서는 안 보이죠. 감수 1분열 전기와 중기 때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상동 염색체 이렇게 접합한 거, 달라붙은 거.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생식 세포 분열 과정에서 핵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랬어요. 2n에서 n으로. 왜?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2n, 없으면 n이니까. 분리되어서 들어가니까 2n에서 n으로 반감돼요. 반감될 때 당연히 DNA 양도 반감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건 염색체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동원체 수는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n에서 n으로 염색체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대신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DNA 양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그거까지 정리를 합니다. 밑에 뭐 그림으로도 나와 있죠. 이렇게 2n에서 n 이런 식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는 지금 동원체 한 개잖아요. 얘도 한 개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어요. n에서 n으로 그대로 간다. 근데 염색 분체 수가 여기서는 지금 4개 있는데 염색 분자가 그러니까 4가닥 있는데 여기는 2가닥 있죠.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가닥이 있는데 여기는 한 가닥밖에 없어. DNA 양이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되겠죠? 그리고 자 밑에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세포 주기가 나오는데 자 생식세포 그러니까 이 감수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는 자 똑같습니다. G1기에서 S기 그러니까 G1기에서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생장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S기 때 DNA 복제되고 그 다음에 G2기 때 또 방출하와 관련된 고로한 세포 소기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냥 그 체세포 분열에는 N기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이렇게 2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M1기, M2기 해서 M1, M2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M 혼자 이렇게 그냥 한 시기로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체세포 그 감수 분열이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체세포 분열이라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 세포 주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생식세포 분열 시에 핵 한 개당 DNA 양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도 체세포 분열로 배워본 적이 있는데 생식세포 분열도 마찬가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 그래프 모양 잘 한번 봐둡시다. 자, 먼저 감수 1분열부터 보면 간기에 DNA 복제된다고요. 자, 이제 그냥 간기에 DNA 복제 이렇게 보면 간기에는 G1기, S기, G2기가 있는데 DNA 복제는 언제 된다? S기 때 된다. 됐죠? 이거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이제는. 그 다음에 분열기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염색체 수도 절반, DNA 양도 절반, 둘 다 반감된다라는 거. 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니까 염색체 수도 줄고 DNA 양도 준다라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언제? 감수 1분열 때. 되겠죠? 그 다음 2분열 때는 DNA 복제 없이 분열이 그대로 진행이 돼요. 왜? 간기가 없어요. 되죠? 간기 없이 바로 진행되는데 자 분열기 때는 그러니까 2분열 때는 뭐가 분리되느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DNA 양은 반감이 돼요. 왜? DNA 양은 염색 분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이제 좀 귀에 좀 이렇게 탁탁탁 박힙니까? 염색 분체 때문에 DNA 양이 달라진다고요. 알겠죠? 염색 분체와 관련 있다. DNA 양은.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들어가니까 DNA 양은 반감이 돼요. 근데 염색체 수는 일정합니다. 왜? 동원체 수는 똑같거든요. 되겠죠? 자, 옆에 그래프. 항상 이걸 뭐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 그래프로 나왔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먼저 G1기 때 봅니다. G1기 때는 한 가닥 있었어요. 원래. 그리고 상동 염색체가 있죠. 그래서 얘는 2N 상태다. 핵상이 2N입니다. 맞죠? 자, 근데 S기 때 뭐 한다고요? DNA 복제된다고요. DNA 복제되니까 얘가 한 가닥이었던 애가 짜잔 두 가닥으로 이렇게 복제되어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 염색체가 마찬가지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니까 얘는 2N입니다. 염색체 수는 변함이 없지만 DNA 양은 2배로 증가했어요. 그죠?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G2기에서 우리는 전, 중, 후 그 다음에 이제 말기로 가면서 얘가 뭐가 분리된다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된다고요. 언제? 감수 1분열 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쌍으로 있다가 얘가 이제 한 가닥,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한 가닥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2N에서 N으로 반감이 됩니다. 뭐가? 염색체 수가요. 그죠? 2N에서 N으로 반감되는데 염색체 수만 반감이 되느냐? 아니죠. 염색 분체 수도 이렇게 네 가닥에서 두 가닥으로 줄어드니까 뭐가?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이해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감수 2분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N,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없이 요게 전, 중, 후, 말기로 가면서 뭐가 분리된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된다고요. 염색 분체가. 그냥 안 적고 하면 또 헷갈리나요? 자, 얘가 이렇게 변할 때 뭐가 분리? 상동 염색체가 분리. 되겠죠? 상동 염색체 분리될 때는 다시 말하지만 염색체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DNA 양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되겠죠? 각각 나눠지니까. 자, 그 다음 얘가 그 감수 2분열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N에서 N으로 갑니다. 자, 이때는 뭐가 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고요. 염색 분체가 분리될 때는 자, 동원체 개수 변화있어 없어? 없죠. 잘 보이나요? 염색체 수가 그 변화가 없는 게 동원체 수가 변화가 없어요. 한 개 똑같잖아요. 그래서 염색체 수는 똑같으나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얘가 원래 두 가닥이었던 애가 한 가닥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DNA 양이 반감이 된다고요. 되겠죠? DNA 양은 염색 분체 수랑 비례한다. 라는 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자, 이런 그림은 안 그려줍니다, 보통. 알겠죠?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겠어요? 안 그려주고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그래프 없이도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요때 있죠?
감수 2분열 말기 때, 그러니까 딸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이 딸세포의 이 DNA 양과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자, 얘가 모세포의 DNA 양이 얼마만큼 줄어들었을까? 그러면 모세포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모세포는 얘니까, G1기 때. 되겠죠? 얘는 두 가닥, 얘는 한 가닥. 그래서 모세포에 비해서는 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시기를 항상 모세포랑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얘가 G2기 때를 알려주면서 G2기 때랑 비교했을 때 이 딸세포는 DNA 양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하면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그림으로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말로 설명하면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4가닥이죠. 근데 얘는 지금 한 가닥이야. 그러면 몇 분의 몇? 4분의 1로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을 하면 그 모세포에 비해서 염색체 수도 반감되고 그다음에 DNA 양도 반감된다, 이렇게만 그냥 외우면 전혀 문제는 자꾸 이상하게 풀릴 거예요. 정확하게 모세포의 절반, 뭐가 염색체 수랑 DNA 양은 절반이야. 근데 G2기 때나 다른 시기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4분의 1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시기별로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거 잘 이해하시고, 그러면 자, 밑에 유전적 다양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생식세포 분열과 수정 과정에서의 유전적 다양성이 나오는데, 자,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보면 감수 1분열 중기에서 뭐가 이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무작위로 배열 분리됩니다. 되겠죠? 그냥 랜덤으로 막 옵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 23쌍의 염색체를 가지죠. 왜? 46개니까 염색체 수가. 해서 쌍으로 얘기했을 때는 23쌍의 염색체를 가집니다. 그래서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은 어떻게? 2의 23제곱 가지까지 가능을 합니다. 되겠죠? 되겠죠? 요게 생식세포 염색체 조합은 23쌍이니까 여기에서 2의 23제곱만큼 가지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엄청 많죠. 되나? 자, 근데 수정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조합을 갖는 또 생식세포가 무작위로 수정이 됩니다. 이것도 랜덤으로, 여기에서 생식세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서 랜덤으로 또 마찬가지 한 개씩 이렇게 수정이 되니까, 자, 우리는 정자가 마찬가지 2의 23제곱, 그리고 난자도 2의 23제곱 가지만큼 경우의 수가 나타나면 이게 결합을 한다.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한다. 그러면 전체 그 수정란이 될 수 있는 가지 수는 2의 23제곱, 2의 23제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설마 더한다 하는 사람 없겠죠? 뭐 찔리면 안 되는데. 더하면 안 되고 어떻게? 곱해야 됩니다. 가지수는. 되겠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가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경우 2의 23제곱까지의 이 염색체 조합을 가진 정자와 난자, 각각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통해서 몇 가지 곱하니까 이 지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2의 46제곱. 되겠죠. 46승 또는 2의 46제곱까지의 염색체 조합을 가지는 수정란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각각이 2의 23제곱, 2의 23제곱이니까 두 개를 곱합니다. 알겠죠? 곱해서 2의 46제곱까지의 염색체 조합을 가지는 이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가능성,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나와 있어요. 자, 얘가 감수 1분열 중기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때 감수 2분열로 넘어가면서 뭐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들어갑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들어가요. 되죠?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딸세포로 만들어질 때는 이제 감수 2분열 때 뭐가 일어난다? 염색 분체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 봅니다. 얘가 이렇게 지금 이제 분리됐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됐을 때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었죠. 유전자 구성이 얘랑 동일합니다.
감수 2분열대에 있는 이 염색체 모양이랑 이 딸세포가 됐을 때 이 두 개가 분리될 때랑은 유전자 구성이 동일해요. 왜? 뭐가 분리되니까? 좀 지겹죠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되니까. 되죠?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되겠죠?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들어가니까 얘네 둘은 똑같아요. 유전자 구성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들어가니까 얘랑 얘네 둘 딸세포랑은 유전자 구성이 동일합니다. 되죠? 요거 1분열대랑 2분열대랑 구분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능성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얘랑 뭐 비슷한 것 같죠? 뭐 거의 똑같습니다. 얘랑 이렇게 있는데 얘가 원래는 아까 전에는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얘랑은 지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되겠죠. 그러면 얘네 둘도 마찬가지 유전자 구성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왜? 염색 분체가 분리되었으니까. 되죠? 얘도 마찬가지. 이거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합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자, 그러면 유전적, 밑으로 더 내려가야겠네요. 유전적 다양성의 의의라고 해서, 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만큼 급격한 환경 변화나 특정 질병에 대해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은 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개념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플러스. 자, 우리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비교하는 거, 요거 정리 잘 해둬야 되죠. 자, 체세포 분열은 분열 한 번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니까 딸세포 2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요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염색체 수는 어떻게? 2N에서 2N으로 똑같다라는 거. 되죠? 그 다음에 딸세포의 DNA 양은 변화가 없어요. 모세포랑 똑같습니다. 되겠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 또는 감수 분열은 분열 2번 합니다. 감수 1분열, 2분열 이렇게 2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간기는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딸세포는 2번 분열하니까 각각 4개씩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반감됩니다. 어떻게? 요건 여기다 적을게요. 2N에서 N으로 반감이 돼요. 그쵸? 반감이 됩니다. 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으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DNA 양도 반감이 됩니다. 왜? 염색 분체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되겠죠? 2가닥이었던 게 1가닥으로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라는 거 비교해서 알아둘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 밑에 보면 같은 생물 종에서 한 형질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형의 개체들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생물 종이라도 개체의 대립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이다라는 거. 되겠죠? 이렇게 확인 한번 하시고 그러면 밑에 뭐 개념 확인 그냥 또 넘어가지 마시고 다 풀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는 그 뒤에 있는 아마 비법 특강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34쪽 비법 특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핵형 분석을 통한 이 생물 종의 구분이 나오는데, 자, 요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자, 먼저 핵형 분석을 통한 서로 다른 두 생물 종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림은 세포 가에서 막까지 각각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거고 서로 다른 개체 A, B, C는 2가지 종으로 구분이 된답니다. 되죠? 그리고 모두 2에는 6이다 나와 있고 가는 A세포. 자, 이렇게 주어진 것들은 좀 밑에다가 표시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생명과학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거를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이제 이게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더 눈에 띄기 쉽게 빨리빨리 적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가는 A세포고 나는 B세포래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에 다라마는 각각 BC 세포 중에 하나랍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암컷, 수컷, XX, XY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자 그림을 한번 봅니다. 그림을 봤을 때 종이 두 가지 종이니까 염색체가 모양과 이게 다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자 누가 있나요?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지금 가 A를 보면 얘가 요 파란색 요즘 잘 보이나요? 파란색 부분 좀 큰 거 있고 노란색 부분 좀 큰 거 있어요. 자 그럼 옆으로 갑니다. 봤을 때 지금 다 파란색 노란색 작고 파란색 노란색 작고 근데 노란색 좀 크고 파란색 좀 작고 다 작고 그러면 비슷한 게 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가와라는 묶어줘요. 가와라를 묶어놓고 아 얘는 같은 종이다 라고 해놓습니다. 알겠죠? 같은 종.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가지 종이니까 얘네들이 다 같은가 봐봐요. 요 지금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는 얘네들이 좀 더 이제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애가 얘는 좀 큰데 얘는 작고 얘는 큰 거 작은 거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은 뭐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같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크기가 다른 걸 먼저 포착을 해야 됩니다. 요렇게 얘가 지금 크기가 이렇게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작은 애 얘가 봐요. 상동 상동 얘도 그러면 상동일 겁니다. 근데 상동인데 얘가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염색체다? Y 염색체다. 그냥 Y라고 적을까요? 염색체 적을까요? 염색체 Y 염색체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뭐다? 수컷이구나 라는 걸 표시해 줍니다. 자, 수컷도 우리가 표시를 좀 해둡니다. 요거 수컷인 거 알죠? 요거 약간 화살표 모양처럼 생긴 거 수컷. 자, 그 다음에 요거 네. 자, 얘네들은 다 이렇게 지금 요거 뭐 큰 거 있으니까 얘는 몰라요. 근데 여기 보면 얘가 지금 작네요. 맞죠? 작은 게 있으니까 얘도 무슨 염색체? Y 염색체구나 보고 얘는 그러면 얘도 수컷이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가라를 라를 같이 보면 안 되는데 자, 가라를 한번 비교해 보면 가에서 자, 얘는 다 커요. 아니, 다 크다니요. 자, 다시요. 얘네들은 다 모양이 똑같아요. 상동, 상동, 상동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다 똑같은 성염색체도 다 크기가 같은 암컷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암컷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죠? 요거 암컷, 요거 수컷입니다. 자, 암컷인데 그러면 얘는 같은 종인데 봐봐요. 노란색 크기 크고 그 다음에 주황색 크기 뭐 적당하죠. 똑같죠? 근데 파란색이 얘는 이렇게 큰데 얘는 이렇게 조금 약간 중간 형태로 조금 더 작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얘는 또 마찬가지 Y 염색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암컷이잖아요. 근데 얘는 Y 염색체가 있으니까 수컷이겠죠. 얘 수컷이네? 표시해두면 자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개체 A, B, C가 두 가지 종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고 다라마는 각각 B와 C 세포 중에 하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A는 이렇게 같은 종인 애가 가와 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나다마는 지금 다 B라는 얘기입니다. B 지금 같은 거.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얘는 얘는 암컷, 얘는 수컷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개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A라면 얘는 뭐가 돼야 된다? C가 돼야 된다라는 거. 되겠죠? 같은 개체가 아닙니다. 종은 같아도. 되죠? 그래서 나머지 얘네들은 전부 다 B가 되겠죠. 얘네들은 B입니다. B. 요렇게. 되나요? 요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되나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여기 앞에서 보면 2N은 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2N은 6인데 얘는 그러면 당연히 2N일 것이고 항상 요런 그림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적으면 이제 조금 더 편한 게 얘가 핵상이 2N인지 N인지.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게 그려져서 뭐 바로바로 보이긴 하나 그래도 어쨌든 얘는 2N이죠. 2N 요거는 N입니다. 맞죠? 3개 얘도 N이죠. 3개 얘도 N입니다. 3개. 얘는
상동 있네요. 요거는 2n이다 라는 거. 이런 것도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요런 식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밑에 있는 1번, 2번 요 이제 밑에 있는 문제들도 비슷한 유형이니까 한번 풀어봅니다. 알겠죠? 풀어보고 요거는 각자 한번 풀어볼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스스로 쌤이 다 풀이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진짜 아는 건지, 아니면 쌤이 이제 풀이를 주니까 그냥 아는 것 같네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 것들은 각자 풀어보고 쌤이 나중에 피드백 할 때 또 설명해 줄 테니까 꼭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세포 구분하는 이제 문제가 밑에 또 많이 나올 건데, 이런 그림을 엄청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이거 애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막 싫어하고 막 이러던데, 처음부터 조금 약간 이해를 좀 잘 하고 넘어가면 그렇게 좀 이제 어렵게 나오기는 하나, 그래도 막 그 정도로 너무 싫다 하는 정도는 안 될 거니까 조금 이제 차근차근 쌤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봐보세요. 알겠죠? 요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거는 우선 별표. 너무 중요해.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세포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는 건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설명부터 먼저 해줄게요. 자, 생식세포 분열 시에 DNA 상대량 분석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DNA 상대량 보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먼저 그림 가를 보면 어떤 동물에서 G1기의 세포 기억으로부터, 자, 이 기억은 지금 현재 G1기 상태입니다. 우리 G1기는 아직 DNA 복제 전이죠. 요거 지금 현재 G1기다. 보이죠? 자, G1기 때의 세포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요 지금 ABC 있죠? ABC의 핵 한 개당 DNA 양과 DNA 양과 그다음에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를 같이 동시에 나타내 준 겁니다. 요거 그래프 이해 잘 해야 돼요. 자, 해서 ABC는 각각 세포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하나랍니다.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 빨리빨리 찾아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동물의 유전자형은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지금 상동 염색체 알려주고 있어요. 라지 T, 스몰 t. 그리고 서로 라지 T와 스몰 t는 대립 유전자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니은 디귿은 여기 보이죠? 니은 디귿은 중기 때의 세포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수 1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 때 세포이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 되겠죠. 다른.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봤을 때 먼저 여기에서 핵상부터 먼저 적어 볼까요? 자, 핵상은 G1기 때는 당연히 얼마? 2n이죠. 2n. 되나요? 2n이고, 그 다음에 이제 G연기 때 얘가 이제 그 감수 1분열 중기로 넘어가면서 얘가 DNA 복제되고 염색체 수는 동일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2n입니다. 되죠?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감수 2분열 중기라 그랬어요. 감수 2분열 중기면 2n에서 n으로 반감됐을 거잖아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얘는 n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딸세포 4개 만들어지는데, 그때 염색체 수는 감수 2분열 할 때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n인 상태입니다. 핵상이. 여기까지는 괜찮죠? 해서 요 2n에서 2n으로 가고 2n에서 n으로 반감되고 감수 2분열 때는 염색체 수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DNA 양으로 한번 따져보면, 자, DNA 양은 얘가 2n에서 2n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DNA 양은 2배로 증가합니다. 이거를 보자. 우리가 자, 얘가 지금 이게 정자 난자, 그러니까 요거를 2n은 얼마로 예를 들어서 할까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지금 니은, 디귿, 리을 해서 2n인 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2n은 누굴까요?
염색체 수가 지금 얘가 요 지금 약간 붉게 보이는 얘거든요. 그러면 얘는 제일 많은 얘겠네요. 그죠? 얘가 얘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럼 여기 지금 DNA 상대량이 지금 얘가 얼마로 나왔냐면 4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쌤이 그냥 4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거는 DNA 상대량. 보이나요? DNA 상대량. DNA 상대량이 그러면 당연히 얘가 제일 많으니까 얘가 니은에 해당할 겁니다. 얘가 여기 니은 하면 보이나요? 너무 작죠? 자, 요거 니은. 자, 요거 그러면 DNA 상대량을 내가 요거를 4로 합시다. 4로 잡으면, 자, 그러면 요 G1기 때, 그러니까 기억, G1기, DNA 복제되기 전에는 DNA 상대량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절반, 2입니다, 2. DNA 상대량이 2일 겁니다. 2에서 얘가 복제되면서 4로 증가하겠죠? 맞죠? 4로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하느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면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4에서 얼마로? 2로 다시 줄어든다라는 거. 되나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얘가 감수 2분열을 거치면서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그랬죠? 염색 분체 분리되면서 다시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여기서 좀 흔들리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DNA 상대량을 쌤이 여기서 지금 그냥 편하게, 보기 편하게 여기 있는 걸로 그냥 가져왔어요. 지금 요 염색체 수가 제일 많은 요 지금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A, B, C 하나에 가까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지금 EN이 내가 니은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지금 염색체 수가 지금 빨간 걸 봐야 됩니다. 빨간 그래프. 거기에서 얘네들 둘 A, C보다 이 지금 B가 2배로 많아요. 염색체 수가. 그죠? 그래서 이 B가 니은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 DNA 양을 보니까 얘가 4라고 나와 있잖아요. 굳이 이거 뭐 4라고 안 잡아도 되지만 그냥 보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4니까 쌤이 설명하기 쉽게 이걸 그냥 4로 잡았어. 되겠죠? 그래서 이 니은 얘의 DNA 상대량이 4인데 이 G1기 때는 그러면 아직 DNA 복제 전이니까 얘보다는 절반으로 줄었겠죠. 그러니까 절반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DNA 상대량이 2입니다. 그리고 얘가 4 복제돼서 4가 된 상태에서 감수 1분열이 지나면서 상동 염색체 분리되니까 DNA 상대량도 절반으로 줄습니다. 줄고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때 또 마찬가지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DNA 상대량이 절반으로 줄어서 1까지 간 거라고요. 요게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DNA 상대량이 얘가 4였으면 얘가 2입니다. 다시 요 여기 지금 4에서 절반 2로 떨어진 애가 얘입니다. C. 맞죠? 그래서 얘가 바로 디귿이 된다라는 거. 얘가 디귿. 되나요? 그 다음 다시 DNA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 1인 상태가 바로 리을이다라는 거. 얘가 리을이 됩니다. 되나요? 요거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찾는 거 괜찮습니까? 해서 이게 각각의 어떤 시기인지 그때 시기 때 요 DNA 상대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얘가 상동 염색체가 분리됐는지 염색 분체가 분리됐는지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무궁무진합니다. 알겠죠? 해서 여기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건 진짜 그냥 기본 기본값 되겠죠? 디폴트 되겠죠? 해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요게 기본으로 해서 좀 더 어렵게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알아둬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 그냥 쭉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그래도 어렵다고 또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밑에 보면 자 니은 시기 아까 여기 니은 감수 1분열 중기 때의 세포라 그랬죠? 그래서 2n인 거고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이 바로 4다라는 거 되겠죠? 요거 보고 찾는 거. 디귿도 마찬가지. 뭐 이건 뭐 다 했는 거잖아. 맞죠?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중기, 그리고 감수 분열 완료된 이 딸세포. 그때가 n이고 DNA 상대량 1이라는 거. 되겠죠? 다 설명했어요. 해서 이거를 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한 게 이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줄 수 있으면 아주 좋아요. 알겠죠?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려봐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 한 가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G1기 때. 근데 그때도 앞에 그 동영상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는 G1기 때는 염색체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입니다. 알겠죠? 원래 이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기 쉽게 원래 한 가닥이었는데 두 가닥이 됐어 라고 설명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러면 DNA 복제되면서 이렇게 두 가닥으로 바뀌었어요. 요때가 감수 1분열 중기 때라 그랬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게 보이죠? 해서 분리될 때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작아서 보이나? 여기 라지 T, 스몰 t가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죠? 자, 얘가 복제되니까 한 가닥 한 가닥 해서 똑같이 라지 T, 스몰 t, 스몰 t 이렇게 지금 연결된 거 보이나요?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동 염색체 분리됩니다. 분리되어서 라지 T, 스몰 t 이런 식으로 각각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딸세포로 들어가고 그 다음 다시 감수 2분열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라지 T, 스몰 t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때 유전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많이 따져서 물어요. 알겠죠? 요거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굉장히 순조로운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막 어렵다 하고 막 이러면 큰일 나요. 알겠죠?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아무튼 이렇게 요까지 잘 봐두면 그 밑에 이제 문제가 3번, 4번 나오는데 아마 3번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위에 거랑 굉장히 유사하니까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번이 조금 이거 뭐지? 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4번은 DNA 상대량에서 뭐 EFH 밑에 한번 볼까요? 뭐 EFH의 DNA 상대량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처음부터 또 설명해주면 각자 어떻게 얘를 이제 풀어야 되지라는 각자의 생각을 또 쌤이 이제 침해할 수 있으니까 각자 한번 봅니다. 알겠죠?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쌤이 피드백 때 요거는 요런 식으로 푸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이 지금 유전 파트에서 요즘에 굉장히 이 지금 DNA 상대량이나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가장 어렵게 조금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오프라인 수업하게 되면 쌤이 좀 더 이게 진짜 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아이들이 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알겠죠? 해서 우리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그 뒤에 문제가 또 좀 여러 문제 또 있으니까 너무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지 말고 여기에서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합시다. 우리 알겠죠? 그리고 요 3주차 강의의 숙제 암호는 요 빨간 펜 하겠습니다. 빨간 펜. 알겠죠? 다들 열심히 문제를 푸시고 피드백에서 만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